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오조학 점학 원리와 통변. 예, 오늘은 8월 26일이죠. 오늘 36페이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조학이라는 것은 가장 현재 그 시점에 연월일시 분 시점에 이 우주의 천기를 보고 어떤 그 조짐을 읽어내는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학문이 점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주, 특히 이것을 사주에 있는 것을 많이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 게 오조학인데, 정관의 의미라는 것은 정관은 우리가 합리적인 거잖아요. 합리적인 것이요, 그 다음에 법을 지키는 것, 그런 것들인데, 정관이 역량이 충분할 경우의 정관은 한마디로 명예에 관계 있고, 그 다음에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익을 갖다가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주 어디에도 충극이 없으면은 맑다, 사주가 맑다, 청하다, 청격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대개 보면 아주 청빈하게 잘 살아가는 그 공무원 있잖아요. 훌륭한 공무원들. 예, 그런 공무원들이 이런 귀한 품격을 지닌다 볼 수 있겠죠. 예전에 아주 훌륭한 그 재상 같은 사람들 사주가 아마 이런 데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역량이 부족하면 정관 자체가 부담. 왜냐하면 정관은 책임감이잖아요. 그 책임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피곤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일에 취직시험을 물었을 때 정관이 뜨면은 역량이 충분하다면 합격할 것이오, 합격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고, 막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을 만날 때 역량이 부족하게 되면 그는 공부한 세월도 적고, 원인이 그렇잖아요. 또 공부한 그 세월이나 그 다음에 양도 적고, 그러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때는 좀 부족할 때는 단기간에 성취를 하려고 그러면 단기간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노력을 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바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뭐를 다 이루어져라 하지만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은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와 그리고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해서 뭐 하느님이 부처님이 뭐를 합격을 해주고 하는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아주 큰 에너지를 내고, 말하자면 불굴의 에너지를 낼 수 있죠. 신심을 내니까. 그리고 지혜를 터득합니다. 그 지혜의 힘으로 공부하니 공부가 잘 될 수밖에. 10시간 할 걸 1시간만 해도 그만큼 효과가 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합격하기 쉽겠습니다. 자, 직장 문제를 물어도 정관을 살펴라. 높은 자리로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성이 물어봤을 때 정관을 물어보게 되면 역량이 충분하면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성이 정관을 생조하면 그 정관이 이제 남편이 당하는 거니까 출세하는 남편이다 이게 됩니다. 그런데 재성이 너무 세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돼야지. 재성이 너무 많고 오히려 정관이 약한 경우에는 그 남편을 우습게 봅니다. 재성이.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자, 정관을 만날 때 역량이 부족하면은 너무나 부족하게 되면 오히려 사소한 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관과 편관을 동시에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경우에는 다른 남자와 인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이따 공부를 하기로 하고, 문서의 의미는 공문서는 정관이다. 공문서는 정관에 생각하니까 관청에서 보내주는 문서. 그 다음 편관은 아주 받기 싫은 거예요. 소송.
소송 걸리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소송 걸어와서 별로 안 좋지요. 그래서 법원에 출두하는 문서는 안 좋습니다. 정의는 공부하러 오라 하는 문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생의 주기에 보면은 병원에 검진받으러 오라고 하죠. 신체 검사하러 오라고 하죠. 그거는 평일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서는 문서 의미가 그렇다 입니다. 자, 여명사주에 상간 경간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은 뜨면은 아직 결혼할 마음이 적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간은 관을 그걸 하잖아요. 관은 남편인데 상간이 남편은 그거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직 남편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시주의 관성이 일지에 그걸 당할 때 일주가 가보고 시주가 만약에 계유라면은 시주의 관성이 일지에 그걸 당하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일주가 가보면 시주가 일주가 시주를 극해도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시지에 평간과 분주의 정간이 있으면은 이거는 정말로 매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신강, 신약과 정간에 대해서, 자, 신강의 정강은 논리적으로 모든 일이 합리적으로 정리될 조짐이다. 신약에 만약에 월지 정간과 병간이 있으면은 과거부터 힘들게 일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사례를 하나 들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적어 보십시오. 자, 가보, 신미, 신묘, 개사, 개축. 다시 볼드립니다. 가보년, 신미, 월, 신묘, 일, 개사, 시, 개축, 분. 우리 법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바르게 했습니다. 자, 이 오주를 자세히 보면 이건 여자입니다. 여자가 금년 7월 19일날 신묘시, 금년 7월 19일 신묘시 14시죠. 신묘일 14시에 상담을 한 내용입니다. 14시가 아니다. 그 사시니까 조금 그 전인 것 같다. 아무튼 이 내용을 봤는데 여기에 보면요, 신금이 여자 사주인데 남편에 해당하는 것이 그 사화가 정관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관에 해당하는 것이 또 저 연에 봐도 오화가 하나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화가 평간이지요? 그렇죠? 좀 전에 우리가 배울 때 정관과 평간이 동시에 있을 때 남자 인연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남자 해당하는 사가 축화가 합을 했어요. 사축이 합을 했어요. 그 무슨 소리인가 하면 사속에도 경금이 들었고 축토에도 신금이 들었어요. 금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축이 합금이 됐다 이 말이죠. 합금이 됐단 말은 뭔가 하면은 내 남편이 금은 나한테, 이 여자로 볼 때 금은 나하고는 경쟁관계에 있는 비급관계잖아요. 그렇죠? 금은 내가 신금인데 금은 비급관계지요? 그 비급과 붙어 먹었어. 누가? 내 남편이 붙어 먹었어. 무슨 소리냐?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문제를 지금 이 사람이 들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와 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에도 남편이 바람을 피울 것이다, 피우게 되겠다,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상당히 이분이 물어봤을 때에는 전화 상담을 받은 내용인데 한번 꼭 절에 오라 그래서 스님이 와서 좀 깊은 상담을 하면서 그 꼬여있는 문제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자고 했는데 결국은 전화 상담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남편은 계속 바람을 피우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바람 피울 수 있지 않은 걸 할 수 있느냐? 그것도 길은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람을 피운다는 문제는 뭐냐면요, 자신이 그 다른 여성보다도 더 줄 게 없기, 남편한테 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 게 없어서. 자기가 남편한테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더 그 부인한테 받을 수 없는 더 받으려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그럼 결국 뭔가 하면 남편만 탓할 게 아니라 그 여자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내 탓이에요. 물론 뭐 남편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려고 한번 오시라 그랬는데, 그런 마음법이나 그 다음에 처리하는 법이나 앞으로 지혜롭게 남편을 어떻게 대처하는 법이나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예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다는 말은 아마도 인연이 덜 돼서 그렇기도 하고 뭐 해결을 잘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 오주깨를 봤을 때는 아마 힘든 일이 아닐까 이럽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스님이 그 분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이거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싶었던가. 그걸 보면은 이제 사주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여자 사주. 자, 적으세요. 갑인, 무진, 정축, 을사. 다시 부릅니다. 갑인, 무진, 정축, 을사. 우리 희명님 나오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희명님이 소리 들리긴 들리는데 소리가 안 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연우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갑인, 무진, 정축, 을사.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정화일주에 우리 연우님 무엇이 가장 많이 보입니까? 토요. 토가 뭐예요? 십성으로 뭐예요? 토는 식신상관. 그렇죠. 식신상관이 많지요. 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꽉 찼지요. 네. 퍼센트로 치도 지금 60% 되지요. 네. 사주에 식상이 이리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식상이 많다는 뜻은 뭔가 하면 식상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네. 자기 간섭 많이 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남편한테 간섭 많이 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뭔 남편이 좋아하겠어.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그리고 남편이 관이 사주에 없지요. 관성이 없지요. 네. 무관사주잖아요. 그래, 무관사주 식신 가다하니까 남편이 이 여자한테만 있으면은 견디지를 못해. 그 기운에. 그래서 결국 뭔가 하면 이 여자가 남편을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집에 오는 걸 쫓아낸다. 잔소리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간섭만 하니까 남편이 좋아할 리가 있나. 근데 그걸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참으로 철두철미하게 남편을 오직 남편을 위해서만 일하고 모든 것을 남편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내조를 잘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남편을 바람펴? 이런 마음이 심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남편에 대한 참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이치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처럼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절에 오라는 거예요. 오면은 스님이
그 이치를 좀 상세히 설명해 주러 오라는데 전화로서는 그걸 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와서 잘 상담하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정말로 무엇이 잘못되는가 자기를 성찰하고 그것을 알리려고 하는데 이분은 그것을 결론적으로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남편 그 바람 때문에 머리를 썼다가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이혼까지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이걸 볼 때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자, 이 정도 한 문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편인의 의미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38페이지 편인. 편인은 종교, 철학, 병원, 조상의 의미다. 그렇죠? 절은 편인이다. 절에서 일할 인연은 편인을 살펴본다. 어떤 사람이 절에서 살고 싶습니다 할 때는 볼 때는 그 사람이 편인이 있었던가 그 현재 오주하겠어요? 오주했어요? 그리고 편인이 편제에 혹시 그걸 받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받고 편제 그걸 받는다 말은 편제는 돈이에요. 돈 때문에 절에 못 있어 나가야 돼. 일 때문에. 그런 것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속인이 찾아와서 구슬하라고 할 때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찾아와서 스님 누가 구슬 자꾸 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것도 한번 효과를 보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는 일단은 평안이 옆에 뜨면은 구슬 한번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평안은 늘 얘기했잖아요. 평안은 7살이에요. 7살. 평안 7살은 바로 귀신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 귀신은 잡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불교 심리학적 얘기하면은 지독한 자기 아집을 말해요. 귀신을 자기 망상 중에 지독한 자기 망상 중에 자기 사고 틀이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지독한 망상을 귀신을 한다. 귀신이 헛개비처럼 돌아다니는 귀신이 아니라 그런 망상 가지는 그런 마음의 번뇌를 귀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은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다. 뚜껑이 좀 열려야 되잖아. 그래야 뭔가를 보잖아. 요새 보니까 뭐 TV 저녁에 보면 뭐 무슨 뭐 하더라 약인꾼이라든가 뭐 그거 보니까 뭐 옛날 임금 옛날 뭐고 태자 될 사람이 태자가 못 되고 뭐 보드만 보니까 눈에 뭐 보드만 그리고 나는 보는데 너는 못 본다 해서 귀신이 없다고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귀신이 있고 없고 그것은 마음 문제예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귀신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없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 문제다. 일체유심조다 이 말입니다. 귀신이 뭐 있을까봐 하고 딱 갈라치고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신념을 가지면 귀신이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그 사람의 분상에는 그 사람 마음의 분상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분상에 마음의 분상에는 귀신이 존재하는 겁니다. 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짓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체유심조란 부처님 그 화엄경의 요체. 자, 그래서 스님에게 만약에 물었다면 기도하고 천도제 지내라 했을 것이고 저 무당들이 물어보면 구대라 할 것이고 목사에게 물어봤으면 목사가 안수기도해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목사는 안수기도 하라 해놔놓고 지가 그게 최고라 하면 안 돼. 그것도 하나의 정신적인 현상일 뿐이야. 목사가 무슨 하느님 있다고 막 믿으면 지 마음속에 하느님 있어. 그러나 스님같이 그런 하느님이 없어 하면 스님 마음속에는 하느님이 없어. 그 없는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있는 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있다고 믿으면 있고 없다고 믿으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일체유심조라고 그랬잖아. 따라하면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는 거야. 마음으로 지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일간이 강하면 영양이 넘침으로 할 필요가 없겠다 그 말이고, 조상산소 문제는 편인을 살피면 편인이 없으면 정인을 본다. 조상 문제는 일단 산소 문제는 편인을 봐야 됩니다. 편인이 만약에 물구덩이 빠져 있으면 산소가 이제 물이 잠겼다 이 말. 다음에 그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를 배우는 문제는 사주를 갖다 배우고 싶으면 편인을 봐라. 만약에 편인이 사주에 있으면 역학 인연이 있고, 그것이 식신과 가까이 있으면 잘 풀어먹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이야. 편인과 식신이 가까이 있으면 잘 풀어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일주가 계유일주, 계유일간, 임신, 계유, 이런 것은 종교철학의 역학에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합니다. 계유나 임신일주는 종교철학 역학의 관계에 있다. 이거는 왔던 교황 프란체스코 1세 교황은 이 계유일주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계유란 말, 계유. 그러니까 그 프란시스코 그분도 이 동양 철학의 이 이치에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정신적인 걸 축으로 해서 성공할까지는 이 일주가 계유일주였어요. 지극히 정신적인 거잖아요. 편인이잖아요. 신비한 걸 쫓잖아요. 신약의 일간이 무토라면은 사주는 병오, 분지는 오, 이렇게 고치세요. 그 시주 경신을 병오로 고치세요. 그리고 분지는 유금을 오로 고치세요. 이렇게 고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약 일간에 무토라면은 병오 인성으로 가 있으면은 시주나 분지에 병오나 오가 인성으로 있으면은 조상님께 조상 기도를 천도 기도를 올리면 효과 본다 이 말입니다. 자, 분지에 인성이 있으면은 신약하면은 조상이 돕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님 도우니까 감사합니다 하면 좋습니다. 크리스찬들도 감사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감사기도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신강하면은 조상이 해방을 얻습니다. 그거는 이때는 천도제가 좋습니다. 달래, 그 사람들을 잘 달래어서 부처님의 그 인과 법문을 해서 이제 여기 머무르지 말고 너가 갈 곳으로 기계로 가거라, 하고 전도절에서 극락왕생을 해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정인의 의미부터 공부를 하면 십성 공부가 거의 다 떨어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공부 잘했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한 문제 독특하게 최근 문제를 풀어봤고, 그리고 사례를 풀어보면서 우리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 다 하시고 다 같이 마지막 우리 또 인사 마하바냐 바라미로 인사 맺겠습니다. 다 같이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